10번 문제 볼까요? 이제 수투로 좀 전환을 할 건데, 우선 10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제 연속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연속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지만, 사실은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의에서 연속의 정의. 이게 뭐죠? 좌, 함, 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좌극한 값과 어떤 함수에 대한 x가 뭐 a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값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과 이 녀석의 무엇? 우극한 값을 관찰해서 이게 다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둘이 같으면 극한 값은 있어. 근데 얘가 다른 건 소용없으니까 이 세 개가 모두 같냐? 좌, 함, 우. 이건 연결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의 모든 성질과 풀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게 좀 계산이 길어지거나 이러니까 몇 가지 공식을 좀 만들어 놓게 했어. 곱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뭐 0이 돼야 돼. 뭐 이런 어떤 공식들이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문제는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야. 자, 봐봐. 상수 A가 있고 A가 2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뭔지 모르는 BC가 있고 이때 fx는 x 플러스 a와 3x가 있고 x가 1보다 작다라고 여기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a가 2가 아니라는 말의 용법이 보이지.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경우에 연속성은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넣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좌극한 값이고 이렇게 대입하면 함수값 우극한 값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있죠. 보통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에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녀석은 그냥 얼마 1 플러스 a인 거고 그 다음 f에 1에서의 우극함과 f의 1에서의 함수값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니까. 근데 넌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근데 둘은 서로 같지가 않죠. 맞지? 얘 때문에. 그럼 저 녀석은 어떤 용법으로 쓴 거예요? 아, 나는 x는 1에서 뭐하다? 불연속. 네.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와서 gx라는 함수를 볼 건데 그 gx라는 녀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요. 경계 위치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죠. 경계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녀석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X가 A보다 커났다. 그럼 보통 이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려면요. 저 두 함수, 얘 함수랑 얘 함수의 뭐 교점이 경계점이 되면 사실은 연속인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교점 연속함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단독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딱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자, 그 다음 박스에서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죠. 이런 미정상수를 결정할 건데 두 가지 조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써버린 거예요. 조건 두 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fx랑 gx를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이게 연속이라는 거야. 이게 조건 하나고 두 번째는 fx의 제곱하고 빼기 gx의 전체 제곱하고도 이렇게 빼면 이것도 이게 나도 연속이고 너도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연속이고 너도 연속이야. 자 다시 나도 연속이고 너도 연속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위로 싹 갑시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fx라는 녀석은 x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한 함수가 무조건 연속이 되려면 얘는 또 어쨌든 그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a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시 봐봐. x가 1에서 불연속이고 이 녀석도 x가 1에서 불연속이면 이 녀석 더한 녀석이나 뺀 녀석은 1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게 돼요. 다시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gx와 함께 있는데 x가 1에서 불연속이야. 그리고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이면 이건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fx와 gx를 더한 함수는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연속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지. 근데 만약에 a가 1이 아니에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얘는 1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1에서 연속이야. 그럼 절대 붙일 수가 없어. 얘는 1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1에서 연속이야. 절대 붙일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x는 1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돼야 되니까 경계값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얘를 1로 만들어야 돼요. 맞아? 그리고 가능성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게 만약에 if
봐봐요. 만약에 2%. 이 녀석이 A는 1에서 혹시 연속이 아니더라도 이 주어진 GX, 다시 할게요. 이 주어진 녀석이 X는 1에서 연속이더라도 G라는 녀석이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게 되는 상황이라면 0이 되게 되는 상황이라면 불연속을 또 연속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다고. A는 1이에요. A는 뭐? 1이어야 된다. 뭐라? A는 뭐 해야 된다? 1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의 경계 위치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끌어오셔야죠. 그래서 A 값은 뭐다? 1이다. 그죠? 1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1에서 얘 연속, 불연속은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연속이 아닐지라도 얘네 둘은 연속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고 지금 뭐 연속이 되게 뭐 하겠다고요? 만들겠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행동을 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의문점을 가졌잖아. 얘가 지금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네가 1이어야 된다. 네가 불연속이 되더라도 연속이 되게 만들 거고 네가 연속이 만약에 되면 그 자리에서 뭐 0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0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 해줘야 돼? fx랑 gx를 더한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주어진 녀석의 1에서의 좌극한 보세요. 이게 합함수의 좌극한이에요. 합함수의 좌극한 맞니? 그리고 이게 합함수의 함수값 그리고 이게 합함수의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쓸게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은 그냥 무조건 같아. 왜냐하면 어디가 있냐? 크거나 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도 1이 됐고 여기도 1이 됐으니까 크거나 같은 어디가 있냐? 얘도 크거나 같은이니까 같은 놈을 쓰니까 이게 분리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부터 같아. 뭐만 하면 돼? 니네 둘이 같도록 뭔가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F1의 좌 뭔데요? F1의 좌 아까 했던 거 여기 1 플러스 1이요. 왜냐하면 A 값은 이미 얘가 제가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A는 여기서 알려준 거랑 갖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 값이 2, G의 좌극한 값은 2 더하기 그냥 B, 뭐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극한, 야 그냥 함수값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측에다 대입하겠다는 얘기 3. 얘도 그냥 우측에다 대입하라고. 그럼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얘는 둘이 같다고. 이게 바로 주어진 합함수가 1에서 무조건 연속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정의를 썼기 때문에 얘를 성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테크니컬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를 써요. 그럼 이게 4, 이게 4 이렇게 되니까 B, 2B 플러스 C가 0이에요.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단계, 얘도 봐. 이렇게 만든 놈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 이거 수식형 문제네. 그냥 똑같이 가라고. 어떻게 하면 되지? fx에 가요? 그냥 주어진 함수 얘. 그러니까 fx에 1에서의 좌극한 제곱함수 이렇게 있는 거고 g에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든 새 함수의 좌극한 값.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값의 우극한과 함수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1 대입하면 된다고 제곱 빼기 G 1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제곱. 얘는 왼쪽 값에 대입할 거니까 아까 했던 2예요. 이건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는 거고 너의 왼쪽 값에 집어넣어서 대입할 거니까 2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그냥 방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의 우는 누구 거예요? 우는 요거 그러니까 3, 9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G의 1에서의 이것도 함수값 이 자리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1 그냥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잠깐 C가 마이너스 2B니까 여기가 플러스 B네 지금 B 이렇게 그 방정식으로 이제 문제는 거의 끝난 거죠. 정리하면 이게 4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B제곱 여기는 9 마이너스 1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인데 얘도 제곱되네 이렇게 정리하면 8 마이너스 2B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8이니까 B가 마이너스 4군요. B가 마이너스 4면 C는 8이네요. 그리고 아까 A는 1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에 답을 냈지. 자 문제에서 답을 어떻게 내자고 그랬냐면 너를 G2를 구해줘. 그러니까 G2는 누구 거야? G2는 얘 거예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니까 4. 근데 잠깐만요. 야, 답은 그냥 벌써 나온 거다. 내가 문제 잘못 냈네. 그 숫자 바꿨어야 되는데. 왜냐면 2b 플러스 c가 0이니까 이거랑 필요 없이 답이 그냥 나오네요. G5 이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디테일을 못 살렸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네. G3 이런 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대입하면 답은 됐죠? 뒤에 것과 무관하게 답이 나와. 이거 실수네. 출제 실수. G3, 4 이렇게 바꿔놨어야 돼. 넘어갑시다. 10번. 자,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 연속 정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끊어져 있어. gx라는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함수야. 그때 이 곱함수, 자, 덧셈 함수가 아니에요. 곱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내가 너를 붙여주면 되니까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폰드처럼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하는 형태의 곱함수의 연속성 문제는 거의 공식화. 근데 합함수나 차함수의 연속성은 뭐라고요? 정의 써야 돼. 한번 다 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 파트가 있거나 연속에 대해서 좀 공식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좌극한 찾고 함수값 찾고 우극한 찾아서 방정식과 연립방정식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10번 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보죠. 11번 도형에 관한 게 지웁시다. 또 이제 부평 전이니까 개념 복습. 자, 연속에 대한 복습이었어. 그리고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있는 거 찾고. 오늘 그 문제는 도형 문제는 어렵지 않게 냈거든요. 어렵지 않게 냈는데 이유는 뭐야? 직접적인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자, 우선 참고. 자, 우리가 보통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아주 깊게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도형. 그리고 도형은 그러면 이제 보통 기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하 이렇게 얘기하죠. 기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해석기하, 이색기하, 저색기하, 해석기하. 그 다음에 논증기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해석기하가 아까 우리가 봤던 좌표를 다루는 함수의 그래프나 등등 이건 해석기하예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계. 주어지고 평행 이동. 아까 수선해가 이렇게 얘기했던 아까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그리고 미분 접근까지 포함이 되죠. 그 논증기하는 바로 뭐냐면 그냥 도형만 순수하게 다루는 형태의 좌표가 아니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얘도 점. 그럼 점의 요소라는 건 이제 각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겠고요. 선분의 길이의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찾아내라라는 형식의 문제가 된다고요. 왜 이걸 논증기하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우리가 뭐 했냐면 합동, 닮음 이 이름에서 증명하고 갔었지. 그래서 이걸 논증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은요 기본적으로 논증기하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그림 그리기 싸움이 아니라고. 자, 아까도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그냥 점 찍어 그림부터 그리지 말고 점 찍어야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기하 문제, 도형 원 막 나오고 막 내저번 나오고 이게 그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림은 얘가 그려놨잖아.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논리를 세우는 게 목표야. 그럼 봐봐. 각의 정보가 있어. 각의 크기. 응? 각의 크기의 정보가 있고 선분의 길이 이런 정보를 알려줘. 뭘 어디가 또 이등변이 이렇게 알려주면 이 모든 정보를 내가 최대한 많이 찾아내거나 모아야 돼. 그럼 이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중학계야. 왜 그러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필요한 삼각형이 이쪽인데 얘의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D가 D로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이런 거 하겠다고. 만약에 내가 원이 있어 원. 그럼 원일 때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질 때 이 정보랑 이 정보랑 같다. 이거 중요한 거죠. 반지름 이런 정보들이 다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각의 크기나 선분의 길이를 교환하거나 알려주거나 모아주는 건가 최대한 많이 모아. 최대한 많이 모으되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게 목표가 뭔지를 봐야 돼. 목표. 내가 뭘 찾아야 되니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목표는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는데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삼각형의 넓이가 목표여서는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정의근 선생님 목표는 뭡니까? 그럼 저는 놀고 먹는 겁니다. 이거는 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놀고 먹는 거야. 강남 건물주 돼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그게 누구나 삶의 목표죠. 근데 그런 걸 삶의 목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우습게 생각하지?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선생님 저는 구체적으로 강남 어디에 무슨 그거에 따른 행동이 구체적이어야 목표가 구체적인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모으고 나는 지금 어떻게 시드머니를 만들고 이런 플랜들이 모여져야 이게 구체적인 목표죠. 그냥 나는 강남 건물주가 됐고 이거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하지. 망상. 대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선생님이 원래 내가 지금 내 나이 때는 내가 은퇴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원래 선생님 한참 잘 나갈 때 나는 한 그 정도만 지나면 내 집만큼 벌어가지고 강남에 건물 사면 이제 이때쯤 되면 강사로서 은퇴를 하면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한 20년을 열심히 일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뭐 예전에 그래서 그 이화여고 있을 때 이화여고 선생님일 때 거기 서울에 가면 이게 어디라고 그러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청역에서 내려가지고 정동길 따라가면 거기가 이화여고가 있는데 이화여고 앞쪽에 커다란 성당이 하나 있어요. 커다란 성당이 있어요. 프란치스카 성당이라고 해서 카톨릭계에서는 그 명동 성당 다음으로 되게 유명한 큰 성당이에요. 학교 바로 앞에 있고 이 성당 아래에 당시에 벌써 10년이 넘었죠.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가 꽤 넓었어. 꽤 넓어. 요즘에 대형 카페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왜냐면 성당 그 1층 전층을 거의 다 썼거든. 사방에 다 책장이야. 사방에 다 책장이 거기 다 책이 꽂혀 있어요. 나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건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 여기 성당을 통째로 사고 싶다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페가 너무 이뻤던 거야.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 그 감독하러 갈 때쯤이면 주말에 또 재즈 공연을 하는데 지나가서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커피 냄새와 함께 느껴지는 그 재즈의 이 음악 야 이거 하나 갖고 싶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했지. 내가 10년 열심히 벌면 요거 하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요 한 꺼풀조차도 살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근데 아무튼 그때 내가 아이디어를 가졌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사잖아. 커피. 근데 커피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커플용 커피를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했었어요. 컵을 이렇게 짬짜면 그릇 알지? 처럼 여기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메리카노, 여기는 카페라떼. 근데 가격은 약 1.5배 정도. 그러니까 두 잔인데 1.5배. 그래서 커플. 근데 이건 커플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두 개를 더 같이 먹을 수도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나 오늘 딸기 라떼랑 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 용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입점해가지고 여기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향후 20년간은 좀 그런 상태.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야 누가 그걸 먹니? 이러는데 아무튼 괜찮다며.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돈이 한 1,000원은 아끼자. 괜찮죠. 얼굴 맞대고 먹긴 남자끼리는 좀 그렇다. 얼굴 맞대고 먹기 좀 그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머나 넘어가시고 뭐 얘기하려고 했냐? 쓸데없 그렇지.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이고 그 구체적이라는 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성이 있어야 그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건지 결정해야 돼. 밑변과 높이를 구할 거냐. 근데 내가 얘를 아는데 얘를 구할 건 이거죠.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넓이더라도 두 변과 끼인각이야. 근데 얘를 알고 얘를 알아. 이거 찾아야겠다. 이런 거 얘기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찾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목표를 찾겠다고 결정되면 뭐예요? 행동이 구체적으로 생기겠죠? 이걸 논리적으로 세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상 만약에 내가 수직을 작도할 수 있어. 내 문제에서 수직을 작도할 수 있어. 자, 수직이 주어졌거나 수직을 작도할 수 있죠. 아니 대표적으로 원이 있잖아.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선 얘기를 하면 이거 그냥 무조건 수직을 노출한 거죠. 뭔데? 수직이야. 혹은 원에서 뭐가 이렇게 잘랐어. 잘랐으면 얘도 수직이 노출된 거야. 진짜요? 자, 봐.
점, 연결, 얘 뭐예요? 같은 길이. 세상의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우선 내리고 봅시다. 뭐를? 수선이고. 쭉. 그럼 이제 직각 만들겠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직각 얘기를 할 거라고. 아예 그리고 지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직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도 직각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뭘 쓰겠다는 얘기예요. 저 논리의 중간중간에 이걸 쓰겠다라는 거야. 얘를 모으는 방식이든 얘를 찾아내는 방식. 아니면 무슨 정리?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쓰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편리해. 근데 삼각형이 구성이 됐을 때 뭔가 원이 이렇게 되고 삼각형이 구성이 됐는데 직각을 도저히 만들 수 없어. 그때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고2 와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뭔데요? 아, 직각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일반 삼각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었어. 바로 사인 법칙이 우선 생각의 순서가 먼저 등장되는 경우가 많죠.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은 봐봐. 언제 쓸 거냐? 언제는 모양을 좀 두 가지가 시그널을 보내는데 외접원이 등장될 때, 그죠? 뭐라고요? 외접원이 등장될 때. 왜냐하면 얘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버렸죠. 사인에 A에 대응되는 변이 외접원의 지름이다로 시작된 얘기가 바로 뭐예요?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등장은 사인 법칙에 관련된 얘기의 가능성을 높아진다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인 법칙은요, 각의 정보가 많을 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 봐봐요. 각의 크기냐, 성분, 여기 또 논리가 이렇게 강하. 사인 법칙의 가능성이 높다고. 자, 근데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쓰지 못하거나 사인 법칙을 이미 썼거나 코사인 법칙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여져? A 제곱은 뭐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세타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코사인 세타 자체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2BC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공식에 대한 기본 암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겠냐? 변의 정보가 많이 보였을 때. 자, 다시 분류할게요. 각의 정보가 많을 때 얘는 변의 정보가 많을 때. 그러니까 정보 해석을 뭐 논리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얘를 징검다리처럼 세우라고. 그래서 논리로 증명한다 얘기가. 그림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이야. 내가 저걸 배치를 제대로 하느냐. 내가 그림 잘 못 그려요. 괜찮아. 그림 문제는. 그리고 과정상 보조선은 그렇게 많이 그려지지 않아요. 하나 두 개 정도. 많아봤자 두 개. 그러니까 보조선 싸움이긴 한데 보조선도 당위적인 목표가 있는 거야.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려지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그렸으니까 나도 그려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조선을 그려야 논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보조선이 필요한 거지. 보조선 그림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이런 것도 잘 생각해. 그러니까 그림의 목표가 아니라 논리가 목표.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습관적으로 또 그런, 아니 습관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습관인데 지금 오늘 문제는 되게 쉽다고 그랬죠.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그림이 막 이렇게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다고.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림 그대로 놓고 여기서 풀면 안 돼. 자, 필요한 요소만 따로 끌어가지고 여기다 다시 그려야 돼요. 삼각형만 따로 띄고 원만 따로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려야지 그냥 그 안에서 끼적끼적 돼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필요한 정보만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시 논리를 쌓는 연습을 하면 고난도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보자. 문제가 대체적으로 기하에서 쓰는 이런 논법 자체는 사실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중학교 과정들이 섞이거나 뭐 가끔 뭐 할선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섞이거나 원주각에 대한 것들을 숨겨놨을 때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중학 기하 내용이 필요하고 오늘은 이제 표면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매 회차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부평이 끝이 아니라서 요게 나올 때는 선생님이 이제 도형 정리 프린트를 안 줬었을 거예요. 도형 정리 프린트 하나를 추가해서 요거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 프린트 하나 다시 정리해볼게요. 중학기야 뭐하는 거? 항상 헷갈리는 주제들. 자, 이제 가봅시다. 11번. 자, 문제를 보니까 우선은 고맙다.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 그림 있잖아 라고 올 수도 있는데 그림이 없어. 얘들아, 그림이 없는데 막 주어진 조건 안에서 막 얘가 뭐 이렇게 막 해놨어. 이렇게 뭔가 해놨어. 이렇게. 여기도 원이 있죠. 진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원이 등장되는 순간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되는 삼각형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형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등장됐다면 직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뭐 삼각형, 사각형을 막 만들더라도 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보기가 편할 수 있어요. 원은 항상 등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길이가 하나, 둘, 이렇게 봅시다. A. 볼게요.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 같다고 해놓은 것 같겠습니다. A, B, B, C, CA가 길이가 모두 얼마래? 1이래 1. 맞죠? 1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C, AD래요. A, 아이고 조금 A, B, C 또 A면 안 되죠. A, C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길이도 같은 건데 봐라. 요 중간에 내가 보조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보조선을 알려줬어. 자, 우선 원에서 사각형이 내접됐다. 무슨 사각형? 내접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용법이 두 가지야. 내 대각의 합이 무조건 180도 파이. 중학교 때 맨날 하는 거지. 뭔데? 이렇게 합도 180, 이렇게 합도 180.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았죠. 중학교 때는. 딱 이렇게 잡아놓는데 여기다 직각을 줘요. 여기다 직각을 줘. 넣어놓고 있지 말라고. 야, 얘는 원 있는 거야. 얘도 원이 있는 거라고. 내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 확인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내접사각형이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무조건 얘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단원의 제목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바꿔야 됩니다. 그냥 삼각형의 활용. 다시 중학과정이야 이런 도형 저런 도형 다 배우고 야 중학교 때 입체 도형도 배웠어. 삼각형 입체 도형 중학교 그죠? 뭐 회전체까지 배웠다. 이제 기하로 넘어가면서 사라져버려. 이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되게 많은 도형을 배웠어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 쓰는 재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중요한 도형은 사실 세상에 있는 다각형은 얘밖에 없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얘밖에 없. 야, 그 있잖아 저기 강남에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서울 한번 가야 되잖아. 어디 가야 돼? 강남 가야죠. 강남 아니면 홍대. 요즘 이태원은 좀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이태원은 좀 다시 괜찮아졌죠. 강남, 홍대, 뭐 이태원 이런 데 많이 가지. 강남에 야 메모해라. 신논현대라고 있어요. 신논현대 거기 이제 교대 저기 교보문고에 있는 그 강남 중심부인데 이제 근처를 거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강남 여기 갈 일이 있어. 여기 갔다가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건물로 쏙 들어갔어요. 건물로 쏙 들어갔어. 근데 이 건물이 되게 신기한 거야.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철근 골조가 옆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기둥이 없어. 굉장히 큰 건물인데 기둥이 없어. 기둥이. 나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 야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냐. 기둥이 왜 필요한데? 버텨줘야 되는 거야. 근데 기둥은 안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다 펼쳐져 있고요. 그냥 이 벽체가 얘를 버티고 있는 거야. 야 되게 신기하다 건물. 그리고 앞에 골조가 이렇게 다각형으로 막 돼 있길래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또 검색을 했죠. 이 건물이 뭐야? 건물을 또 검색을 했고 이 건물이 되게 유명한 건물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반 하이브예요. 어반 하이브. 하이브 뜻이 뭔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반 하이브, 뉴진스 넘어갈게. 어반 하이브 이게 뭔가 했더니 와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또 이렇게 그냥 건물인 줄 알았어요. 비가 그치고 이렇게 나갔더니 바깥쪽에는 내가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진짜 안 본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보인 거잖아. 그래서 밖에 보니까 이게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이 똑똑똑똑 뚫려 있고 이 안쪽으로 가면 이게 육각형으로 이게 막 이렇게 철근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건물이 다 지지해. 이게 왜 이렇게 대단히 유명한 건물이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기둥이 없거나 최소화된 되게 유명한 건물.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버틸 수 있어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 꿀벌 뭐하는 애? 꿀 뭐하는 애? 하루 종일 일하는 애지. 꿀 모으는 애. 얘네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집 어떻게 생겨? 꿀벌. 그러니까 자 대단하다. 꿀벌이 자기들이 이렇게 꿀을 모아가지고 남은 물질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겠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저놈도 이렇게 만들고 둘이 붙을 거 아니야. 붙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장력에 의해서 여기 만들어졌지. 정 육각형. 맞아? 정모 육각형.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 자연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준다. 그쪽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하중을 버텨라. 그 무거운 걸 다 버티는 거지. 그래서 이걸 되게 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연산해가지고 이 모든 골조도 사실은 아주 두껍지 않게 굉장히 왜냐면 그것도 골조가 두꺼우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최소화해서 마지막 소수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이 골조의 두께, 무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었다고요. 얘가 있는 걸 참고를 해서.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 거면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어. 내가 나중에 보니까 정삼각형 절대 흔들리지 않아. 파괴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입주한 애가 못 살지. 중력이 있으니까. 왜? 꿀벌 여기 있는 꿀벌은 뭐 3평 되는데 얘는 빵평인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낑겨서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얘들이 구성되지 못했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뭔가 이제 발전적인 도형들을 만든다면 얘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형은 뭘로 그냥 비교해요? 삼각형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 이것도 뭔 얘기를 바라는 모든 도형의 기본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도형도 근본적으로 기본은 정삼각형이 라는 인문집이 있더라고. 아무튼 나중에 신논형 강남에 가면 어반 하이브 찾으면 이게 뭐 계속 있을 거니까 보세요. 내 말이 맞는 스타일이지.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나중에 서울 와서 보시죠. 아무튼 신기하네. 뭐하다 그랬나? 여기 이제 가자.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순간 얘가 갈 길은 정해져요. 자, 4대 각이합이 파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어떻게 정보를 줬는지 벌써 얘기를 했다고. 이게 1, 얘도 1, 얘도 1. 근데 내가 찾아야 될 게 너야. 얘를 몰라. 근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다 보니까 같이 써. 됐죠? 자, 그러면 4대 각의 합이 파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랑 얘랑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파이. 그럼 어딘가 한쪽 잡아주고 연결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고. 그럼 이걸 활용하는 방식은 그냥 두 가지로 쪼개라고.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용법은 두 가지. 왜? 사인 입장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까요? 예전에 수업할 때는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 했었는데 파이는 마이너스를 불러오기 때문에 파마 공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파마. 그럼 얘는 파이가 나와서 마이너스 붙고 얘도 튕겨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인 세타랑 다르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데? 사인 법칙 입장에서 이 값과 이 값은 구별되지 않는다. 같이 쓸 거고.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조심해. 또 이거 기본 공식이니까 이런 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입장에서는 사인 법칙을 써.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을 써. 부호가 다르니까 이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건 구체적인 어떤 변에 대한 방정식화가 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서 내가 여각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데 얘를 쓰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 그럼 저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도형인가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삼각형을 어떤 놈이 잘라버렸어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여기 세타라고 해. 여기 뭐가 돼? 그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은 사인 입장에서 같으라고 코사인 입장에서 부호만 다르니까 어딘가 변수를 두면서 코사인 법칙을 뭐라고 할 건지 사인 법칙을 정의할 건지 이게 쓰는 용법은 정해져. 맞아? 그래서 이 기하의 논리도 사실은 약간 암기가 좀 이게 쓰이는 건 보편적으로 쓰이는 재료는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근데 재료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좀 다르죠. 내가 사인 법칙을 먼저 쓸지 이게 엉켜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라서 내가 논리 연습하라고. 내가 알고 있는 재료는 좀 약간 뻔할 수 있거든. 됐죠? 그리고 다시 지금처럼 삼각형으로 구성되면 자, 우선 1차적으로 또 뭐가 보여요? 자, 내접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보는 순간 어디로 가요? 야, 사인 법칙을 써라가 아니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하나의 변을 공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방정식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 다 쓴다면 누굴 먼저 쓸 것인가? 그럼 갈 길은 정해져. 이제 쓱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봤더니 이 문제는 사인 법칙까지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이 변이 얘랑 또 똑같고
그리고 이 변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야. 사실 이 x가 됐든 이 x가 됐든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x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봐봐. 세타도 모르는 값이고 x도 모르는 값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절차는 필요할 거야.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뭘로 해결할 거냐면 어디 가서 얘를 코사인 법칙. 자, 봐봐. 이 녀석에서 코사인 법칙은 세타를 향하면서 얘한테 얘기하면 되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이 변을 코사인 법칙으로 묶어서 연결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럼 얘를 빌려가야죠. 써볼게요. 잘 봐봐. 코사인 법칙이 뭐예요? 너의 제곱은 너를 향한다.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 코사인 세타라고 써줘. 근데 이 녀석의 x제곱은 얘가 바라보는 거기도 하지만 얘가 바라보는 거기도 하지. 그럼 이 x제곱은 또다시 x제곱 여기가 또 1 마이너스 2배 x 곱하기 1의 코사인 무엇?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맞니? 그죠? 그런 상태.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봐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이렇게 쓰자는 게요. 쭉 잡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바뀌는 거 조심하라고. 그럼 얘 연립방정식이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봐봐. 얘네 둘을 연결해서 코사인 세타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끝날 거니까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직접 그냥 문제 풀리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빨간 거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정리하죠. 끼리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2x 플러스 1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겠고 얘를 저쪽으로 옮기니까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서 이거 오른쪽으로 좀 더 가죠. 코사인의 세타는 뭐가 되냐면 이게 약분될 것 같은데 2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죠. 여기까지. 그럼 이 관계식 훌륭하다. 괜찮다. 왜냐하면 연립방정식 그랬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x제곱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그건 2 마이너스 1 플러스 x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이요. 어이씨 인수분해 안 돼. 하고 봤더니 인수분해 안 돼도 되겠네. 보기 보니까. 2분의 자 오래간만에 근의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인데 이게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길이니까.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길진 않았어. 근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그냥 쓴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난이도는 공수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어려운 문제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요즘에 또 계산도 복잡해서 이런 과정들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 그걸로 이제 괴롭히기 쉽지 않아서 선생님이 쉬운 문제로 좀 대체를 해봤어요. 이렇게 주제 잡고 논리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끝까지 계산 가지고 좀 괴롭히는 경우도 생기는 게 요즘에 또 트렌드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지구력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논리와 지구력 두 가지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사정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든지 간에 최근에는 한 번도 거의 빼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타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사전이라면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생각해보면. 무조건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이후에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요. 12번 가죠. 12번도 어렵지 않게. 13번도 어렵지 않게. 13번 했지. 12번, 14번 이렇게 넘어가요. 12번 문제랑 14번이 이제 뭐예요? 2분에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그래프. 근데 봐. 12번도 내가 어렵지 않게 잡았으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잘 봐요. 우선을 하나 참고. 이 공식을 한번 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3차 함수야. 마이너스 fx가 있고 a x 세제곱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라고 하잖아. 그런 다음에 이 자리가 점점인데 알파, 이 자리가 고점인데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왔어. 문제를 받았니? 가져왔어. 네. 자, 봐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 영역의 넓이 1번 저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건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좀 좋고요. 자 우선 무조건 얘는 적분을 하는 게 맞는데 적분 시간을 좀 이거 줄이라고 12분의 너의 최고 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둘의 길이가 좀 필요하거든. 베타 마이 그냥 거리야 거리에 세제곱이 아니라 네제곱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되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계산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는 게 좀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수투는 항등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fx에서 자, 저 주어진 이 녀석을 내가 gx라고 할게. 너희는 mx 플러스 n이에요. 1차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뺀 함수 뭐라고요? 뺀 함수 어떤 사람은 이걸 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아 수학에서 차는 빼서 절대값 쓰는 거야. 차함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뺀 함수. 어디서 어딘가를 뺀 함수. 이렇게 됐어. 그 뭔데? 전체적으로 차수랑 개수는 이건 변하지 않겠죠. 왜냐면 1차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접했어. A. 그러니까 접했어. 완전 제곱. 그냥 튕접. 따라해보자. 튕접. 2차 지금처럼 작은 구간. 그럼 이건 1차. 자, 곱하시면 한 마디. 어떤 녀석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뚫접이라고 할게요. 뚫접은 세제곱, 튕접은 제곱. 잘랐으니까 1차. 이렇게 식정리하는 건 거의 상식선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우선 하고 계산을 어떻게 펼칠지는 문제마다 좀 확인해보자. 얘기를 했을 때 12번은 잘 읽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가 어디 그냥 지난데 그냥 지나간대요. 자 어떻게 지나가는지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리고 0,1이라는 점이 있는데 A와 B를 전하는 이렇게 직선, 사실은 얘가 먼저 결정돼 있다. 이 직선은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단다. A, B를 전하는 직선이 있는데 자 봐봐. fx는 이 직선과 여기에서도 만나고 일사분면의 어떤 점에서도 만난대요. 이렇게 그냥. 그렇죠? x좌표가 양수인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끝. 그랬을 때 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7이다? 그걸 가지고 f 찾아. 그 얘기잖아. 어떻게 하는 얘기지? 우선 여기를 지났네.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라는 게 보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어디서 접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다른 경우가 더 있겠냐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다가.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무슨 뜻이란 거냐면 fx에서 저 직선을 뺀 함수는 자 빨간색은 여기서 잘랐어. 그러니까 내가 너는 1차로 들고 갈 거야. x 플러스 1. 네가 있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 이걸 결정해야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 하지만 전체 최고차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되겠다. 그죠? 두 번째, fx가 있다. 그 fx에서 너를 뺀 함수의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자 같은 구조인데 그냥 이 자리가 완전 제곱이고 이 자리가 1차여야 해 라는 얘기죠. 이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이 영역의 위의 넓이든 아래의 넓이든 구해야 되는데 이걸 접근을 하게 되고요. 어느 세월에서. 그러니까 이건 공식을 쓰되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공식의 모양은 똑같죠. 왜냐하면 이게 교점 위치, 접하는 위치, 교점 위치 이 두 가지가 서로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의 길이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접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닫기만 하면 되거든요. 닫아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12분의 최고차익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알파와 너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그럼 둘 다 공식 거거든. 그게 얼마? 27. 그러면 4, 여기 3의 세제곱,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4, 3 하고 3의 4제곱이 이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1의 4제곱이 3의 4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1은 3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1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얘는 아니고 그래서 알파가 2다. 이 자리가 2다. 이 자리가 2다. 왜 최대값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입한 것 중에 최소 F3. 그러면 F3 써볼게요. F3은 4, 1인데 이것도 잘못 쓰네. 16을 쓰네. 너 왜 그랬어? 씻고 써놓고 빼먹었어. 아,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20이고 값은 이쪽이 더 크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최소는 너야. 그래서 16의 답이 나온 걸 보고 봤더니 뭔가 계산하다 이런 거 막 그냥 넘기지도 않고 이제 푸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얘기요. 표현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들은 우선 깔고 간다. 자, 얘를 벗어난 다른 조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다항 함수는 지금처럼 인수 끄집어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적분 공식은 몇 개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고, 그죠? 그리고 혹시 저런 공식이 통용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지구력 있게 계산하겠다는 톡신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까지 12번 복습용 문제였고 14번 갑시다. 14번 하고 14번까지 하고 15부터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하면 될 거예요. 15도 어렵진 않대요. 어쨌든 14가 보자. 14도 어렵지는 않은데 얘들아, 자 우선 14 옆에다 쓰십시오. 뭐라고 써야 되냐? 문자 구별 잘하기 딱 뭐예요? 오늘 그 미적 선택자들은 그 미적 뒤에 문제는요 딱 주제가 한정돼 있어요. 문자 다루기야. 다문자가 등장됐을 때 미적, 그러니까 수 원투는 다문자의 영향력이 크진 않죠. 근데 미적 같은 결국엔 다문자의 영향력이 미분, 적분, 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 그거의 주제를 내가 사실 미적 공식에 붙여놨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봐봐. 실구차항에서 음수인 3차 함수 fx, 그냥 3차 함수고요. 알파, 베타가 있고요. 알파는 베타보다 작고요. 근데 가속분 봐라. 이거 그냥 극값이 치네. 미분에서 0 되는 거 2개. 미분에서 0 되는 게 서로, 야 잠깐. 아 뭐야? 뭐긴 뭐야? 친절하지. 우선 진짜다. 이쪽이 그러니까 무조건 알파고요. 이쪽이 무조건 베타. 맞아? 그냥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돼 있다고. 아 y는 fx가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설명한 거예요. 그럼 나조건이 복잡한 거 그것도 아니야. 서로 부호가 다르대. 알파와 베타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x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짜르고는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봤더니 또 친절해. 알파랑 베타, F알파랑 F베타를 더한 게 음수란 얘기는 내가 조금 더 길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이쪽에 절대까지. 자, 두루뭉술로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많이 줬지. 맞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더하는. 그러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기하적으로는 이렇지만 만약에 대수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있냐면 F의 미분이 이미 무엇? 자, 이 개수는 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적분해서 F를 찾으러 갈 건가? 아니면 그냥 그림을 통해서 예측을 할 건가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래서 나머지 조건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요. 수식으로 직진할 건가? 기하적 요소를 좀 더 쓸 건가? 근데 이 문제는 기하적 요소를 쓸 겁니다. 왜냐? 밑으로 가볼게요. 자, 방정식의 풀이가 필요해. 방정식의 풀이가 필요한데 얘가 절대가 F, X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으로 색깔이 다른 거 어떻게? 파란색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색깔을 왜 바꿨을까? 예쁘게 보이라고? 뭐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왜 색깔을 바꿨을까? 구별이 필요하다. 여기도 F고 여기도 F고 그게 아니에요. X도 K도 사실은 미지수로 통용하면 돼. 그냥 가장 쉬운 단어는 미지수야. 몰라요 이러는 거니까.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 미지수 문자는 구분을 하기를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과 상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역할상 구분이 돼요. 근데 너는 무조건 끝까지 변수, 너는 무조건 끝까지 상수라고 표현하진 않지. 역할에 관련된 얘기. 이것에 대한 방정식의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럼 언급하지 않았다면 X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녀석의 방정식의 실근은 뭐라고요? X, 그러니까 주 미지수, 그러니까 변수 역할을 하는 건 X라고 해야 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현재는 미정상수라고 해야 돼. 현재는 미정상수. 어떤 문자가 들어가든 X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상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실근 X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실근 X의 존재를 따지기 위해서 뭘로 가야 된다? 기하적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게 맞고 너라는 노란 함수와 너라는 파란 함수는 전혀 다른 함수가 된다. 얘 이름은 상수 함수. 왜? 상수. 얘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 함수값 찍고 옆으로 짜. 그래서 결국엔 그래프를 노란색 하자. 하나, 둘, 뿅 올라오셨어. 됐죠? 이랬을 때 그러면 이 파란색은 뭘 얘기해? 파란색은 K가 미정이니까 아무데나 찍어봐. 아무데나 찍어봐. 이런 데서 찍었어 이렇게. 어디 K 뭐 어디야? 이런 데다 K를 찍었어. K. 그러면 이게 FK잖아요. 그 Y는 FK는 삼수함수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요것만 구별 잘해야 된다. 그럼 교점이 몇 개야? 2개니까 이걸 그냥 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이 2개구나. 그래 개수를 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조심스럽게 다 셀 수는 없으니까 특이점. 답은 대체적으로 얘랑 얘들의 관계로 쌓여야 돼요. 내가 관찰해야 되고 얘랑 어떻게 관계?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그거 보면 돼요.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 이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그러니까 교점이 5개가 되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잘랐어. 몇 개? 6개 이거 아니죠.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 어디야? 여긴가 보다. 이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끝났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정했네. 여기는 베타. 그러니까 y는 fk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오른쪽으로 합시다. 너는 이제 필요 없구나. f 잘 보셔야 돼요. 베타 그 자체죠. 왜냐하면 원래 함수의 함수값하고 다르잖아요. 절대값이. 이게 되도록 하잖아요. 가 되게 하기 위한 k를 차례대로 숫자로 하면 여기도 k가 될 수도 있고 얘도 k가 될, 근데 여기도 k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근데 k가 5개는 정해져 있던 거죠. 잘 봐봐. 교점이 5개니까 그럼 k도 지금 보니까 5개야. 얘를 k1이라고 하자는 얘기고 얘를 k2라고 하자는 얘기고 얘를 k3라고 하자는 얘기고 네가 k 사실은 4가 되겠고 여자는 k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동차.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들아 잘 읽어봐. 얘는 뭐야? 5개. 그러니까 교점이 5개니까 5개지 라고 퉁치고 갈 수도 있긴 하지만 확인하자. 맞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지. 자, 우선 여기까지는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많이 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후 보고 이제 진짜 문제의 시작은 실제로는 여기서부터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나 절대값 함수나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 이야기와 그래프의 특징 포괄적으로 계속 하던 거라서 새로울 건 없어야 돼. 그냥 필수 요소.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 진짜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왜? 그렇게 잡았을 때 너 뭐야 갑자기 i는 이거 잘 읽으라고. 여기서 독해를 잘하라고. n f에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얘가 시키는 대로 뭐해? 따라 행. 그래. 시키는 대로 행. 시키는 대로 뭐예요? n이 뭐라고? 그러면 얘는 k의 합이 아니라 함수값의 합이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나 함수를 모르는데 왜 몰라? 아 절대값 붙었냐 안 붙었냐? 안 붙었다고. 그럼 1번의 함수값. 1번의 함수값은 원래 1번의 함수값이니까 오케이. 2번의 함수값. 그것도 오케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얘네 둘은 지워지죠. 왜? 길이 같지? 원래 얘는 K2는 얘 얘기하는 거지. 얘. 지워진다. 그죠? 세 번째 FK3. 누가 문제겠어? 어쨌든 FK4가 있겠고 똑바로 쓰시죠. K4가 있겠고 F 여기서 해석을 잘하라고. 이게 사실 베타긴 한데 잘 봐. 3번과 어디 갔어? 3번은 원래 여기 거라고 여기. 근데 얘랑 기계 같으니까 얘랑 지워져. 3번하고 4번이 지워져. 뭐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잘 읽어. 5번밖에 안 남아요. 그럼 또 오답 내지 말고. 그러고서 물어본 거지. 야 5번과 4번의 관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긴 뭐야? 원래 값은 부호가 다르죠.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은 그러니까 문제가 좀 거칠어. 왜냐면 나 이거 수능 완성 문제 보고 변형한 거거든. 수능 완성 문제는 좀 그래요. 내신 문제는 어때? 근데 9월 모의평가가 그 수능 완성을 일부 좀 이렇게 모방하여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연계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주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이잖아. 끝. 그러니까 답은 10이지. 그러니까 답은 10이야.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그 진짜 시작이 어디야라고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문제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내가 얻어낸 정보에 맞춰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나올 리는 없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턴가 내가 독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생기는 게 중킬러예요. 그럼 너희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뻔하다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뻔해. 뭐야 저기. 우리가 택배 시키면 이 택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산타클로스 같은 이 기다림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택배? 이거 나 향후로도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배달을 하든 뭐라든 이 기대감. 내가 뭔가를 주문했어. 주문을 하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 이게 좀 줄었으면 좋겠어. 정확하게 내 앞에 왔어. 그 다음에 뭐 개봉할 때 즐거움이 딱. 이게 현장에서 살 때랑 여기서 받을 때랑은 분명히 내가 보기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쿠팡 주식을 사놓습니다. 아니면 쿠팡 아니면 저기 뭐야 아마존. 네. 알리 이쪽은 내가 보기엔 망한. 테무가 망했어. 테무 알아? 알리 테무 있었잖아. 테무 주식 하루에 30%씩 나가고 있어. 테무는 망했어. 알리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향후 중국은 시장이 뭐 좋을 것 같지 않고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안 좋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쪽 말고 쿠팡이야 뭐야 저기 아마존이지 참. 아마존 이쪽은 괜찮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 심리는 어떤 그 21세기의 산타클로스 같은 느낌이 있고 야 근데 봐라 택배를 뜯을 때 사실 왜 즐거워? 근데 왜 즐겁냐고. 아니 속에 있는 거 내가 아는 애 아니야. 내가 시켰는데. 근데 왜 즐거워? 기대감이라니까. 근데 생각해봐. 뻔해 속에 있는 거 뻔하다고. 언제 짜증나니? 왜 그렇게 테이프를 많이 감았어? 이렇게 감아놓고 이 안에 있는 건 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칼 가지고 그 성질 높아다고 해서 이걸 막 이렇게 잘라봐. 얘가 다 상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칼도 없어 지금. 실제로 택배 왔어. 손가락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긁어가요. 이렇게 막 긁어. 이렇게 긁다 보면 딱 걸려. 그 그놈이 바깥쪽 아니야. 걔 뜯어. 걔 뜯고 또 돌려. 또 걸려. 걔 뜯어. 그럼 차례대로 한 2번만 뜯으면 손가락이 들어갈 때가 생기고. 그리고 뜯으면 나와요. 이게 봐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뻔해. 속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니들이 물어보는 점이라고 해봤자 됐어. 물어볼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내가 분명히 아까부터 얘기했어. 이런 걸 보고 특이점이라고 했어. 이걸 어떻게 포장지에 담느냐 했어. 이걸 어떻게 저걸 물어볼 거야 결국에. 결국에 절편과 극값과 꺾기 점이 혹시 또 끊어진 점이나 또는 안장점, 이런 점이나 아니면 점근선 입지나 미적분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건 뻔해요. 그 자리에 그 점근선하고 만나는 내가 봐야 될 점은 유한계는 이렇게. 그럼 그걸 얘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죠. 나 뭐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시간을 들여야죠. 한 번에 뜯었다가 속에 다 상하는 거. 차 보니 증거부터 찾으라고 했죠. 야 어디가 바깥쪽이야. 그럼 얘를 뭘 물어본 거야. 내가 찾아낸 정보가 정확하다면 얘는 뭘 얘기를 하니 함수값. 이 함수값의 관계가 뭐니? 그거밖에 없잖아. 관계는 내가 절대값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 그럼 마지막에 위기가 이거라고.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베타는 삭제되는데. 역시 관계예요. 부호결정 문제구나. 이렇게 끄집어내지. 그럼 내가 아는 애들이었다고 다. 그거를 감춰놨다고. 모든 시험 문제가 그래요.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못 읽은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모르는 건 어떻게 그냥 개념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맞고요. 막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그거는 좀 나중 얘기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독해가 되게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찾고 그 찾아놓은 정보를 제대로 배치하고 있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만 계속하면 돼. 시간이 걸린다, 많이 적게 걸린다, 많이 걸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물어봤고 결국엔 내가 아는 거를 쟤들이 포장만 했다. 어떤 식으로 포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근데 들어가 있는 건 뻔하다. 그래서 답을 미리 찍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결국엔 여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면 그렇게라도 가야 돼. 내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중간에 논리를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어려운 문제라. 그러니까 그런 예측은 미리 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저기를 물어보겠구나 생각하면서 넘어가서 14번이고요. 잠깐만 끊었다가 15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좀 정리합시다. 잠깐만. 네. 21번은 아까 했습니다.